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내일은 물고기 자리 신월인데요. 물고기 자리 신월 영상은 이미 올려드렸고 아마 소원문을 작성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실 때 이 영상을 보게 되실 텐데요. 우리 럭키님들께 좋은 힐링 파워를 드리고 정말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성적인 힘으로 꽉 잡고 살고 있는데 술을 조금 마시면 내 내면에 있는 속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쩌면 그 내면의 속마음 중에는 잠재의식이 말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가끔씩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럭키님들 중에 저는 혼술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타고 가셔서 원하시는 테마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미에로 하이바를 먼저 마시고 가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마시네요. 짠! 칸파이! 술을 2병 갖고 왔는데 느린마을이라는 소주를 마셔보려고 하고요. 진로는 그냥 갖고 왔어요. 다음에 마시도록 할게요. 아까 잠깐 일 끝나고 편의점을 갔는데 눈에 딱 들어와서 직감으로 선택을 했어요. 생긴 것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딱 선택을 했거든요. 느린마을 증류주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재배한 쌀을 증류주한 증류식 소주 원액을 최적으로 블렌딩해서 목 넘김이 부드럽고 산뜻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알코올 도수는 16.9. 어떨지 좀 궁금해요. 맛이 어떤 느낌일까? 목 넘김이 산뜻하다라고 하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주 동안은 물고기 자리의 테마를 의식하는 분들께는 행운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가 상징하는 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거를 좀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지몽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볼 텐데요. 이런 경험을 하셨다거나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신다면 전부 아웃풋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메모를 해두시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록해둔 걸 보면서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 아마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맛이 어떤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럭키님 그럼 짠!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대박. 내 스타일,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저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바로 한 잔 다시 갈게요. 또 갈게요. 와, 이거 한 병 더 살 걸 그랬다. 솔직히 직감으로 선택은 했지만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역시 직감이 최고. 짠! 일단 아직 원샷 안 했습니다. 천천히 마실게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오늘 한 병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주는 조금 처량하지만 이거 먹을게요. 팝콘. 왜 팝콘만 드세요? 좀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럭키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저 괜찮습니다. 저 이거 먹기 전에 삼겹살 먹고 왔어요. 스미마생. 다음에는 럭키님들이랑 꼭 같이 먹을게요. 이것도 저의 최애 과자입니다. 최애. 카라멜 팝콘. 프레첼 앤드 카라멜 팝콘. 너무 맛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고급 소주? 목 안에 탁 감기는 맛?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마시기만 해서. 저는 예지몽을 진짜 많이 꾸고요. 상징적인 꿈을 또 꿔요. 뭔가 신비한 상징적인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상징적인 꿈도 결국엔 예지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꿈을 기록하는 노트에다가 다 적고 있거든요. 이게 맞든 아니든 언젠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해둡니다. 영감 노트, 꿈 노트, 그리고 감정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노트 이런 각 테마별로 저는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근데 꿈 노트는 기록이 쌓이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내가 약간 마법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꿈에서 봤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꿈을 꾼 것들이 대부분 맞아 들어가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왜 이렇게 꿈이 잘 맞나 찾아보니까 해왕성이 좀 많이 발달한 출생 차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물고기 자리에 해왕성이 들어와 있고 이제 그 부분이 발달돼서 그런지 제가 좀 예지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손이 가면 근데 그게 뭐 대박이 날 때도 있지만 근데 이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큰 이슈가 돼서 좀 나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구매해볼까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해줬는데 이거 괜찮더라 쓸만하더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 나온다거나 그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도 제가 뭔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 뉴스에 크게 부각되고 주목을 받는 걸 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죠. 근데 당시에는 그냥 우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꿈을 꿨을 때도 실제로 현실에 나타나니까 사주를 보러 갔을 때도 저한테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직감?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성술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지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모든 사람이 저는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서 다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능력. 근데 이걸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예민하게 직감을 잡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자꾸 눈 감고 무시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들여다보지 않고 논리적인 것만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사인이 들어와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열어보지 않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어떤 사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직감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더 발달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발달도 본인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키워나갈 수 있고요. 저는 현재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로 일하기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1대1로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뭔가 사람을 지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꿈에서 보였어요. 너무 신기해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꿈을 꿨는데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더라? 근데 너 이게 믿겨지니?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게 믿겨져? 안 믿겨지지 이러더라고요 동생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때는 그냥 개꿈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가 학생 때였어요. 전혀 네버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지만 누군가를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게 꿈에서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5년 후부터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가르치고 있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던 꿈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미리 예지몽을 꿨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도
꿈을 꿨어요. 이 내용은 여기서 말하지 않을게요. 좀 마음이 아파서 좀 안 좋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상징적인 꿈으로 제가 사인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라는 거를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할머니일 거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기록했던 꿈노트를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꿨던 꿈 그 기록이 모든 게 화살표가 할머니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예지몽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 내용은 여기선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꿈을 꿨어요? 라는 디테일한 건 묘사하지 않을게요.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좀 그렇습니다. 미리 이거를 알았다면 내가 막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미 꿈에서 봤다라는 거는 무조건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해진 운명이라서. 운 좋게 내가 먼저 사인을 알아차리고 피해갔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운명이 찾아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꿈에서 뭔가를 미리 캐치했을 때 위험을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런 사례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정해져 있는 숙명 같은 운명은 좀 바꾸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과거에 꿈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2014년에 꿨던 꿈이었어요. 쓰나미 꿈이었어요. 해일이 막 몰려오는데 그 해일의 높이가 아파트 한 12층, 15층 되는 높이인 거예요. 엄청 높잖아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는데 어떤 지인이 좀 나이 많으신 지인이에요. 근데 그 지인이 그 쓰나미에 막 밀려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붕 떠서 굉장히 높은 높이까지 붕 떠서 밀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깜짝 놀랐죠. 구해주지를 못했어요. 그 해일 위에 막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저는 보고만 있었죠. 그 해일 꿈을 꾸는 것과 동시에 제가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 도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재야,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이 아기 좀 받아줘 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기를 네가 좀 받아주고 나는 잠깐 어디 좀 갈게 라고 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그 아기를 받고 어떡해 혼자 맡기고 간 거야 하고 당황해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인이 해일 위에 막 쓸려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던 꿈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먼저 그 해일에 휩쓸려갔던 그분은 제가 일적으로 알던 지인이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그분을 만났는데 다치셨더라고요. 꿈꾸고서 한 달 뒤에 만났어요, 우연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니까 허리가 나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하다 허리가 나갔다. 근데 실제로도 다칠 때 공중 위로 붕 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지인이 제 꿈에 나온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친하지도 않고 일적으로 아는 관계고 나이도 많으신데 어려운 분인데 왜 내 꿈에 나왔을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왜 나왔지? 저는 솔직히 당시에는 개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피곤해서 이런 꿈을 꿨나? 저는 그분에 대해서 떠올린 적도 거의 없으니까 제 꿈에 나오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그 꿈을 꾼 시기 비슷한 시기에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저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께 말씀 안 드렸어요. 기분 나쁘실까봐 말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다치셨다는 걸 한 달 뒤에 듣고 놀랐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던 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일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나왔던 친구가 저한테 아기를 주고 도망갔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기가 좋아 보이는 아기가 아니었고 형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굳이 색깔로 표현하면 회색 아니면 검정색? 약간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걱정거리구나. 이 친구는 자신의 길을 가는구나. 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미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3년 뒤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 꿈을 꾸고 난 시점이 토성 사수자리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토성 리턴 기간이
토성 사주자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돼서 정확하게 말하면 2014년 말부터 이제 약 3년간 힘들었고 그 3년이 끝나자마자 바로 토성 리턴 기간이 시작돼서 토탈 6년간 힘들었어요. 2014년부터 6년 더하면 2020년까지 힘들었죠. 이 유튜브를 딱 시작하는 시점까지 힘들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원망하진 않고요. 그냥 나랑 멀어질 운명이 3년 뒤에 예측되어 있었구나. 3년 뒤에 벌어졌고, 그리고 그 아기의 그 걱정거리는 이제 내가 한 6년 정도는 힘든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전조현상을 미리 꿈에서 알려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빨리 일어나는 거는 2주 뒤에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달, 2달 정도 걸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을 꾸면 한 달 뒤나 2달 뒤에 실현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먼 꿈은 5년 정도, 한 5년 후의 꿈이나 10년 후의 꿈이나 이런 것도 꾼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인들 꿈 중에는 시험에 합격하는 꿈도 꾼 적이 있고요. 그 친구한테 말은 안 해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꿈에 나왔었어요. 나 어디 여행 갈 건데 어디 갈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생겨서 저한테 여행지 추천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곧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소식을 들었어요. 건너 얘가 뭐 합격했다더라. 와, 깜짝 놀랐죠. 꿈을 꾼 시기가 정확하게 맞았어요.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순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어요. 나는 작가다 공모전에 1차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초음파 사진 꿈을 꿨을 때 너는 이걸 밀고 나가야 돼. 이 글과 말하는 거에 잠재 능력이 있어. 라는 걸 순 브랜드 공모전에 당선되고 깨달았죠. 일단 기록을 할 땐 몰랐어요. 꿈 노트에 내가 초음파 사진 꿈을 꾸었다. 이거를 적을 땐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꿈이잖아요. 초음파 사진을 봤다고 해서 내가 글 쓰는 거에 소질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만삭 사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삭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시작 단계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당선 결과를 보고 나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었죠. 그리고 이건 약간 야할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꿈에서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알았어요. 이 사람과 내가 잠자리를 가질 운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미리 예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상대분들에게요. 제가 모든 꿈을 꾼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 중에 미리 꿈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되겠구나를 기다린 적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처음에는 저는 제 욕망이 반영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꿈을 꾼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러 번, 몇 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질 때도 꿈을 꾼 적도 있어요. 반대로 헤어지기 전에 어떤 사인을 받았어요. 꿈에서. 그 사람이 나를 멀어지려고 막 한다거나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뭔가 장애가 생긴다거나 방해물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 일이 2주 뒤에 벌어지고 그 사람은 잠수를 타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마치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라고 꿈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꿈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마음은 쉽지 않잖아요. 이미 마음이 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쉽게 딱 잘라내겠어요. 유지를 했죠. 유지를 하는 도중에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할머니가 막아줄게, 할머니가 도와줄게, 이런 꿈을 꿨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는 살아계셨고 할머니가 도와준다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꿈속에서,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감적으로 딱 꿈에서 깼을 때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충고하거나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예감은 들었죠.
그러니까 뭘 막겠다라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메시지를 적어놓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한 3주 뒤에 그 사람과 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갖고 싶었다, 뭐 결혼을 하고 싶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 결혼을 추진하려고 뭔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다.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했던 계획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3주 뒤에 이제 우린 헤어지게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막 매달리고 그랬어요. 매달리고 안 돼 헤어지기 싫어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 꿈을 꾸었을 때 할머니가 막아줄 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뭔가 막아주신 것 같아요, 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심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나를 막 어떻게든 가지려고 막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을 하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랑은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 다행이죠. 헤어져야 되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저도 나이가 어리지 않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이런 게 부끄러우면 아예 발신자가 되지 말아야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정말 필터링 없이 이런 거는 그냥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재회 소원을 이루기 전에도 상징적인 꿈을 꿨었어요. 하늘에 막 유니콘이 막 떠다니는 꿈을 꾼다거나 촛불이 막 방 안에 가득 켜있는 그런 꿈도 꿨었어요. 그게 소원 성취의 전조현상 같은 꿈이더라고요. 상징적인 꿈인데 그때 막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완전한 예지몽 그 사람이 진짜 꿈속에 나와서 멀리서 막 안녕 제재야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어떤 가게 앞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실제로 가게 앞에서 여기야 왔어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현실에 나타났어요. 재회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꿈의 신비로움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항상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말해주고 싶을 때 꿈에 막 이것저것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로또 번호 막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가장 의식하고 있는 소원이나 제 인생의 꼭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는 예지몽이 나오더라고요. 주변 지인의 소식이든 아니면 제 이야기든 뭐든 뭔가 정말 중요한 건 나오더라고요. 어떤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을 3달 뒤에 만났었어요. 근데 운명의 상대지만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3달 뒤에 정확하게 그 꿈에서 비슷하게 봤던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지금 이야기하고 보니까 좀 약간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예민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 때문에 잠을 좀 잘 못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꿈을 꾸는 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고기 자리 시즌처럼 꿈과 관련된 이런 특별한 시즌에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그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메모를 해주세요. 물고기 자리 신월 시즌에는 사인이 어떤 형태로 내려올지 정말 몰라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랑 대화하다가 어떤 단어에 꽂힐 때도 있고요. 간판에 있는 어떤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우주가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사인을 놓치시면 안 되세요. 어떤 형식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는 힌트이기 때문에 다 메모해 두시고요. 손으로 적기 힘드시면은 카카오톡 나만 보기에다가 저장을 해두세요. 다 메모해 두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바쁘면. 나만 보기에다가 다 기록을 해둡니다. 엔젤 넘버를 보게 되시는 분들도 다 기록을 해주세요. 제가 꿈에 관련된 메시지로 영상을 막 다 썰을 풀면 이거 3시간도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갈게요. 어쨌든 이번 시즌은 이런 꿈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